전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주인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국경의 빈 땅인 비르타윌, 그리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국경 일부 지역, 인도 카슈미르의 시아챈딩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한 무주지인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은 주인 없는 무주지이지만 조만간 남극에도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남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을 뿐 아니라 기온 역시 크게 높아지면서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날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점점 남극의 지정학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거대한 패권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추진 중인 남극 국제공항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남극은 1908년 영국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한 이후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가 순서대로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리버드랜드라고 불리우는 남극의 서경 90도에서 150도 사이에 위치한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버드랜드를 제외한 남극 대륙을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법상 남극 전체는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1959년 남극협약을 통해서 2048년까지 남극의 영유권 주장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1959년 남극협약이 조인된 이후로 1973년과 1986년에 우루과이와 브라질이 각각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노이 슈바벨란트를, 그리고 1912년에서 1946년 일본은 야마토 유키하라라는 일본 제국의 괴뢰국가를 세우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유권을 주장한 나라들이 철회를 한 것은 아니고 영유권이 애매해서 남극협약이 종료된 이후로는 여러 나라들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48년이 되면 남극은 그야말로 무주지로서 세계 각 국가들의 영유권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남극은 그냥 얼음만 있는 땅이 아닌 천연자원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대륙 중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남극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는 킹조지 섬에 1988년도에 세종과학기지를 지은 이후로 로스의 부근에는 장보고과학기지를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장보고 기지는 뉴질랜드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로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은 영국,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 국가들은 2048년 남극협약이 종료되는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남극기지들을 단순 과학기지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헬리콥터로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맥머도 기지는 기지 안에 ATM 기기, 스타벅스 등 하나의 도시에 준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대 1000명 이상이나 수용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미국은 현재 영유권을 남극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남극에서 활동이 왕성한 국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유권 주장을 아무도 한 적이 없는 메리버드랜드에도 기지를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중국 역시 대대적인 남극 진출 야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에 맞는 대규모 과학기지를 여러 곳에 세울 예정이며 최첨단 기지를 세워 세계 만방에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처럼 남극의 군사기지라도 만들 경우에는 그야말로 남극에서의 제3차 세계대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하면서 나름 남극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나라가 됐으나 기타 시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남극기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 물자 보급 등이 어려워 대원들의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서는 남극 최초의 허브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극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총 길이 1.8km의 폭 500m 규모의 활주로로서 대형 수송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려 한 이 계획은 만약 실현이 됐었더라면 주변의 이태리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한국의 장보고 기지가 남극의 맨해튼으로 변모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육상 활주로가 없는 상태이고 얼음 위를 활주로로 이용하는 수준이어서 한국에서 추진했던 안반 활주로가 건설됐었더라면 남극 최초의 국제공항이 됐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연구대원들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들을 빌려서 환승을 해야 하고 물건도 마음껏 싣지를 못했었는데 이 공항이 건설되면 한국에서 곧바로 직항 노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남극 내 한국의 연구 인력을 더 많이 확충 가능하고 장보고 기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남극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 종료되는 남극협약 이후 한국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과도한 예산 등을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고 제1쇄빙선, 아라우노에 이은 제2쇄빙선 건조 사업 이후 추진을 하자는 방향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이태리 측에서 활주로 건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남극 활주로 건설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남극 기지에서 오이, 토마토, 수박 등의 재배에 성공하며 남극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극지 연구를 위한 쇄빙선 건조를 통해 쇄빙 LNG선 기술 개발에도 세계 최고 권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 각종 파생 산업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듯이 극지 연구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연구 분야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닌 기술들과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2048년 남극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남극이라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하루속히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앞서서 남극에 더 많은 연구진 파견과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체돼가는 남극 안반활주로 건설 사업에도 조속한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장보고과학기지는 아직까지 영유권 주장이 선포된 적이 없는 메리버드랜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2048 남극협약 종료 이후 출발 총선과 동시에 한국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향후 2048년 남극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남극은 국제적 인정을 받은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틈타서 새롭게 떠오르는 패권 국가인 중국과 이미 남극의 여러 개의 기지들과 거대 군사기지를 보유한 미국이 남극 대륙을 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편을 만들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남극의 영유권과 국경선은 새롭게 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1차 산업혁명을 놓치고 대항해 시대의 황금기를 놓치면서 서구 열강들이 벌이는 식민지 쟁탈전과 해외 영토 확보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남은 무주지인 남극에서 오는 2048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전 국민적인 남극에 대한 관심과 극지방에서 전해오는 연구성과 등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